계속해서 모닝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는 농심입니다. 증설을 위한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죠. 수출 생산 캐파를 기존 대비 2배까지 올리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농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연료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JC케미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바이오 연료를 이제는 차량과 선박, 거기에 항공유까지 확장시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도 따라가면서 동시에 하반기 정유사와의 글로벌 공략을 시도한다는 내용도 함께 해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TNL이 되겠습니다. 트러블 패치 기업이 되겠고요. 북미향 그리고 유럽향에 대한 매출 확대가 최대 실적으로 기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고 3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져 갈 것이고 유럽향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미랑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모닝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심에 대한 분석 하나증권인데요. 지난주 농심은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사주 30만 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발행으로 수출용 생산설비 투자 자금 마련이 목적이었는데요. 희석 규모가 크지 않고 글로벌 매출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인 만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나증권 평가했습니다. 신공장은 기존 부산 녹산 공장 옆 유휴부지에 약 15,5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총 투자 금액은 1,918억 원인데요. 필요 자금의 약 70%를 이번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며 2026년 상반기 완공 이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나증권은 완공 이후 농심의 연간 수출 생산 능력은 기존 5억 개에서 10억 개로 증가하며 금액으로는 약 4천억 원의 증가 효과가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공장 설립 이후에 글로벌 공략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럽 시장 수요 대응에 수월해질 것이며 또 보도에 따르면 농심에서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으로 수출 확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팔 곳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인데요. 남미 역시 계속 침투하면서 북미보다 더 큰 남미 시장 역시 노리고 있습니다. 북미도 올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통해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며 국내도 신라면 레드, 짜파게티 블랙 판매가 우호적입니다. 하나증권은 농심의 현 주가가 12개월 선행 PER 11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중장기 해외 확장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된다면서 최근의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54만 원 유지를 했습니다. 농심은 지난 6월에 59만 9천 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우하향의 기조를 보여왔는데요. 자, 이렇게 2026년까지 완공될 큰 규모의 증설에 대해서 주가에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은 KC케미칼 하나증권 분석입니다. KC케미칼은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바이오 연료 관련주입니다. 국내 최초 바이오 디젤 연속식 생산 공정을 자체 설계해서 16만 5천 톤 규모의 생산 설비를 확보했으며 2012년 인도네시아 팜 공장 확보를 하면서 바이오 연료 원재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했습니다. 2015년부터 발전사 벙커CU 발전기에 사용되는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중유를 공급하는 등 바이오 선박류, 항공유 시장 개화에 따라서 바이오 연료 사업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SK에너지, S-오일 등 정유사의 바이오 연료 원재료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연료 사용이 확대가 되면서 향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오 연료는 기존 차량 선박용에서 항공유까지 혼합 의무화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지속가능 항공유를 2050년까지 100% 대체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 또한 63% 비중의 혼합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 항공유 수요는 더욱더 급증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8월 지속가능 항공유 확산 전략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JC케미칼은 올해 하반기 글로벌 정유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 항공유 원재료 정제 공급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내년 실적은 매출액 4,500억 원, 영업이익 280억 원 예상이 되면서 올해 대비해서 각각 133.3%, 18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 선박용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 그리고 이 지속가능 항공유 신사업에 따른 외형 성장 본격화된다면서 이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JC케미칼 최근 들어서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잡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460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최근에 5,300원 부근에서 횡보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TNL에 대한 유안타증권의 분석 보겠습니다. 의료용 소재 기업 TNL인데요. 올해 2분기 북미 리스타킹, 그러니까 이 재고 확보의 수요, 리스타킹 수요, 그리고 또 채널 확장에 따른 수요, 유럽 매출 확대로 인해서 2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3분기에는 수주 잔고 473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상고하저 피크아웃 우려를 해소하는 3분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4분기에 유럽향 수주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실적의 업사이드 더욱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TNL의 최대 고객사였던 히어로 코스메틱이 C&D에 인수가 됐는데 이에 따른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C&D가 TNL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는데요. C&D는 히어로 코스메틱을 40개국에 론칭할 계획을 밝혔고 슈퍼볼 광고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매출 확장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어로 코스메틱은 또한 틱톡 등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젊은 세대의 제품을 알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마이크로 니들 패치, 화장품, 홈뷰티 디바이스에다가 의료용 대마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트러블 패치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요. 유럽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장 여력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히어로 코스메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마이크로 니들 패치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적용한 트러블 패치, 미백, 주름 개선 등 제품을 다각화하고 있고요. 또 슬로베니아 법인 100억 원 투자를 통해서 의료용 대마 사업에 진출을 했고 내년에 공장 가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가는 내년 선행 PER 9.1배로 현저한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0만 원을 유지했는데 어제 종가가 68,600원을 기록한 만큼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약 40%가량 주가 상승 여력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8월 저점을 찍고 상승한 이후의 조정인데요.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리포트였습니다.